4월 2일 서울의 말해봐는 서울의 중심, 서울 역사의 메카이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 중구편입니다. 오늘 사연은 중구와 관련된 사연들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중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중구 토박이 이경숙님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구 토박이 49살 이경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중구에서 살아온 저는 어릴 적 서울역 근처에 위치한 집에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자주 지방으로 가셨는데 지방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시는 아버지를 마중 나가기 위해 매번 어머니와 저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더운 여름 저는 서울역 앞에서 그 당시 아이스 깨끼라 불렀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추운 겨울에는 군밤을 까먹으며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를 빨리 보고 싶었던 저는 아이스크림이 다 녹기 전까지 군밤을 다 까먹기 전에 아버지가 얼른 도착했으면 좋겠다고 엄마에게 말을 했던 기억도 새록새록 납니다. 평소 부모님께서 걷는 걸 좋아하셔서 아버지가 도착하시면 집에 가지 않고 두 분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며 서울역 주변을 계속 맴돌았는데요. 아버지를 기다리느라 힘이 다 빠진 저는 얼른 집에 가고픈 생각에 집에 언제 가는지 투정을 부리기도 한 것 같네요. 2004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서울역이 신축되면서 옛날의 서울역이 문화역 서울 284라는 복합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저는 이쪽에 갈 일이 없어도 제 아이를 데리고 종종 옛날의 서울역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문화역 서울 284 앞을 굳이 지나가곤 합니다. 아직도 그곳을 지나야 할 때만큼은 부모님과 손잡고 걸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고 추억 가득한 옛날의 서울역 모습이 떠올라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을 맞잡고 어리광 부리던 어린 시절의 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이 이야기를 저희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면서 사실은 어머니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갔었던 서울역에서의 기억을 추억하기 위해 일부러 아버지 마중을 나가며 저를 데리고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그 당시 저처럼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까요? 옛날 그 서울역에서 제 할머니와의 기억을 추억하려고 한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와 함께한 기억이 추억이 된 제가 제 자식과 또 그 기억을 추억하려 오는 이 옛날의 서울역이 오래오래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이경숙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서울역에 대한 경숙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가진 추억까지 서울역이라는 공간이 경숙님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한 공간이 시간과 세대를 넘어 각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된다는 건 굉장히 신기한 일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서울역이라는 공간이 계속 그 자리에 남아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추억을 가진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한 달 전 중구로 이사를 오신 닉네임 오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한 달 전 중구로 이사를 와서 아직 이곳이 낯선 시민입니다.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지리를 익혀보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소공동에 한번 가보았는데요. 과거 이곳에 살았다던 저희 증조 할머니의 젊은 날 첫사랑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봄날에는 역시 사랑 이야기가 제격이라고 생각해 사연을 신청해봅니다. 1930년 어느 봄날의 경성, 길목에 서 계시던 저희 할머니는 그곳을 지나치던 한 신사분께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운명처럼 신사분 역시 할머니와 같은 감정이셨고 신사분의 용기 있는 한마디로 시작된 두 분의 대화는 이후에 만남을 기약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 후 둘은 미스코시 백화점 앞에서 만남을 가집니다. 백화점 내부를 둘러보고 4층의 식당에서 간단하게 밥도 드셨다고 해요. 미스코시 백화점은 오늘날의 신세계 백화점 본점 자리에 있었던 백화점인데요.
해방 이후에 동화백화점으로 영업하다가 이후 삼성그룹으로 흡수되어 상호를 신세계백화점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해요. 1930년대에 외관과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던 할머니의 젊은 날 모습이 생생히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두 모던보이와 모던걸은 함께 혼마치도 거니셨대요. 혼마치는 현재 명동에서 충무로까지 연결되는 거리였는데요. 다양한 상가와 주택이 함께 공존해 있는 경성 최고의 번화가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명동예술극장, 당시 조선은행이었던 오늘날의 화폐박물관 역시 혼마치에 있습니다. 해가 저물고 두 분은 당시 최고급 호텔 겸 다방으로서 그 기능을 하였던 조선철도 호텔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교제를 약속했다고 해요. 조선철도 호텔은 철도 간선이 완공됨에 따라 외국인의 서울 통과가 많아지자 양식 호텔의 필요성이 생겨 기존의 황구단 자리를 헐고 건설한 최초의 근대식 호텔이죠. 내부에 위치한 다방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다방 대신 라운지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이 밖에도 최초의 댄스 파티 등 다양한 서양풍 문화를 선도한 이곳은 오늘날의 웨스틴 조선 호텔으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흘러 1938년 어느 봄날의 오후 계속해서 사랑을 이어나가던 둘은 반도 호텔에서 차를 마시다가 결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첫사랑 신사분이 바로 저희 증조할아버지세요. 반도 호텔은 지금의 롯데호텔인데요. 1938년 당시 가장 높은 건물이었으며 동양에서 네 번째로 규모가 큰 호텔이기도 했대요. 일제강점기를 비롯해 해방 이후 민주정, 자유민주화의 격동의 시기에 호텔 정치의 주된 배경으로 의미 있는 곳이죠. 호텔의 본래 이름이었던 반도의 영단어 페닌슐라가 붙은 라운지가 지금도 롯데호텔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이곳에서 이야기 속의 두 사람처럼 애프터눈 티를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리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오리님이 직접 다양한 건물들을 구경하고 들여다보며 관련 역사에 대해서 설명까지 해주시니까 더 생생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1930년 연애를 시작해서 8년의 연애를 거쳐 결혼까지 벚꽃 피는 요즘과 같은 계절에 너무 잘 어울리는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명동과 충무로, 여러 호텔까지 현재도 있는 바로 그 건물들에서 할머니의 첫사랑이 시작되고 또 결혼까지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 역시 그 공간들이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중구에 새로 이사를 오신 오리님 역시 중구에서 잊을 수 없는 수많은 추억들을 만들고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의 첫사랑이 담긴 생생한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서울을 말해봐 중구편 어떠셨나요? 저는 경숙님과 오리님의 사연을 읽으니 중구라는 도시가 왜 역사의 메카이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라 불리는지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을 통해 중구라는 도시에 관심이 생긴 분들은 서울역, 신세계백화점, 명동과 충무로 등 중구 탐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서울을 말해봐 중구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보내세요.